내 이름은 광수연입니다. 저는 올해 특정 출판사에서 일하는 부업 직원입니다. 40대를 달성했지만 아직 안정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대학 시절에 여자친구가 한 번도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학 동아리에서 특정 소설가에 대한 사랑을 공유해 졸업 후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서로 가까이에서 일했기 때문에 친하게 지냈고 우리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했고 그 사람과 싸운 적이 없었으며 나는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친해지려면 언젠가 결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고 보니 그녀가 직장 선배와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입사 2년차가 되자 우리의 만남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나뿐이었습니다. 내 친구는 나중에 ID 회사의 잘생긴 고위 임원에게 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외모와 월급이 나보다 훨씬 높은 남자에서 일했습니다. 결국 여자들은 자신감을 잃은 후 외모와 돈을 기준으로 남자를 선택합니다. 다시 여자친구를 사귀고 사실 여자에 대해 별 관심도 없이 살아왔지만 동료들에게도 호감을 사고 직장관계도 매우 만족스러워서 20대 중반에 전 직장을 그만두고 미드웨이에 입사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도 눈에 띄는 자리는 아닌데 후배들이 실수하면 식은 죽 먹기일 때도 있고 퇴근 후 술 한 잔 마시면서 동료들의 불평을 듣고 조언도 해주곤 했죠. 그들은 정말로 나를 의지했고 어느 날 내가 동료의 실수를 은폐하는데 도움을 준 다음 날 그는 나에게 달려와서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본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나요? 젊은 여자예요. 그 동료가 젊은 여성에 대해 흥분하는 것을 보고 나는 부드럽게 그의 어깨에 두 손을 얹고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숨을 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상사가 오늘부터 언급된 젊은 여성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세리는 그럴 것입니다. 이 부서의 매니저인 캐서린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그녀가 인사하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같은 후배가 속삭였습니다. 캐서린은 예전에 젊은 나이에 관리직까지 올라간 이력으로 상사도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같은 말을 나에게 해주었다. 소문으로는 어린데도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실력을 뽐낸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내 상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고 능력이 뛰어나 금세 우리 부서에 자연스럽게 적응했지만 한 가지 괴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자주 느꼈습니다. 먼 책상 시시덕거리는 표정이나 경멸하는 표정이 아니라 뭔가 형용할 수 없는 뭔가. 처음에는 그녀가 나 때문에 당황한 줄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 동안 지속된 지 하루 만에 여전히 주변 역할을 하는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그녀의 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날 오후까지 그녀를 위해 문서를 준비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스스로 문서를 더 빨리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필요한 간단한 내용을 이해하고 나니 그녀가 일 때문에 너무 바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효율성을 보고 도와주기로 결정하여 나는 그녀에게 오늘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비가 되면 가져오고 컴퓨터로 돌아갈 것이지만 내가 올려다봐도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을 벌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충격이 닥쳐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정신을 차린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고 약속한 대로 그날 늦게 그녀의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완성된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더욱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문서와 나 사이를 이리저리 훑어보기 전보다 나는 그녀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나를 비판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놀랍게도 그것은 그녀가 마침내 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단어였고 그녀는 계속해서 그녀를 당황하게 한 것이 정확히 당신이 누구인지 계속했다. 내 발표에 완벽하고 진보된 성격이었어. 그 장면을 목격한 후배가 꽤 호기심을 보이던 순간 나와 그녀 사이의 긴장감을 느낀 다른 동료가 후배의 손을 간지럽히며 이제 나가자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그들을 배웅하고 사무실에서 그녀의 시선을 만났고 정말로 방관한 직원이라고 대답했지만 그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무뚝뚝하게 말했고 그녀는 기분 나쁘다고 말했지만 이 프랑스 문서는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본사 사람들도 번역만 하면 복잡하다고 생각할 텐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정리하셨고, 그분은 정말 놀라서 문서와 저 사이를 계속해서 번갈아 바라보시더군요. 저는 사실 설명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1년 동안 유학을 했습니다. 내 인생과 같은 프랑스어는 그동안 원어민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내 설명을 들으며 실력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그녀의 충격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프랑스어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이 문서에는 일반적인 프랑스어 기반 정보가 아닌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가 아닌 부분을 번역하는 직원은 시간이 걸리지만 너무 빨리 해내셨네요. 얼마나 많은 언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단지 5개 정도의 언어로 대답했는데 내 짧은 대답에 그녀는 마치 한 편의 책을 본 것처럼 훨씬 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령 당신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여기나 본부에서 최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머리를 잡고 단순히 진실을 말하고 그런 반응을 받으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간단한 POS를 마치고 그녀는 긴장을 풀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더니 여기 온 첫날부터 솔직하게 문서를 요구한 진짜 이유를 밝히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 놀랐다. 직업윤리 광수연 당신의 나이와 작업의 질을 고려하면 당신이 우리 본사에서 일을 한다면 놀랄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왜 당신에게 이 복잡한 문서 작업을 하게 했는지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광수연 당신에게 들었습니다.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이 회사에 합류했으며 10년 넘게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당신은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지 않았나요? 다른 동료들도 나에 대해 같은 의심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승진이나 화려한 호칭 같은 것엔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웃으면서 재미있는 사람이구나 했더니 그날부터 나에게 주어진 과제의 난이도가 급격하게 높아졌고 나중에는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본사에서 회의가 있었지만 마지못해 동의하고 본사로 향했습니다. 중도 면접 이후 처음으로 본사를 방문하는 것이었고 회의가 시작되기 전 곧 나올 청년들을 위한 경영서에 관한 회의여서 조금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석만 하고 의견을 내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막상 시작하니 생각이 들기도 전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었고 본사 직원들 대부분이 동의하는 얼굴로 CEO도 놀랐다는 표정을 지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그의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저는 승호 허과 함께 갔습니다. 승호 허이 옳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재능이 있습니다. 광수연 우리는 당신과 같은 재능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본사 편집팀에 합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위축된 능력을 10분 발휘해 정말 대표님께서 손을 가리지 말라고 하시고 의지한다고 굳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거절하고 싶었지만 실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악수에 기대를 쏟아부은 공동 나는 최선을 다할 테니 이해하겠다고 답했다. 캐서린이 본부에서 이전 사무실로 옮겨진 직후 편집부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전근됐는지 의구심이 들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냉랭하고 회의적인 눈빛 이 늙은이가 지금 본사로 전근을 가는데 그냥 평범한 회사원 아니었나요? 처음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말을 자주 들었지만 실망할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CEO와 캐서린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곳에서 성과를 내야 했다. 계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일했고 수고를 속삭였다. 결국 저를 업신여겼던 직원들도 저의 공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환경에서의 성취감은 이전 직장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본사 책상에서 점심을 먹고 있다가 책상에서 점심을 먹고 있다. 카페에서 메일이 왔어요. 오늘 퇴근하고 술 한잔 하고 싶다 생각해보니 본사로 옮겨온 이후로 카퍼랑 밖에서 잘 놀지 못했어요. 공식 회의에서 너무 많이 와서 이제 감사의 표시로 지정된 바에 도착하면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캐서린은 이미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캐서린이 나를 알아차리고 손을 흔들었어요. 직장에서는 보여주지 않을 여유로운 표정 CEO나 사무실에 계신 몇몇 분들한테는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밥잘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야 일과 사무실에 적응이 된 것 같아요.
바이브 매일 바쁘게 서로 근황을 주고받으며 물어보는 그녀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전보다 조금 더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가 묻는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왜 그렇게 재능이 많은 밥입니까? 가벼운 음주자로서 그런 백벤치 위치에 정착했습니다. 나는 맥주 반 잔만 마시고도 이미 취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때문인지 실제로 하버드를 졸업하기 전에는 동료들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 나는 이 회사에 제출했다. 다른 대학을 기재했다.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아마도 그녀가 반응을 무시하고 짧은 시간 안에 어려운 문서를 이해했을 때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충격받은 표정을 하고 있었을 것 같다. 나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10여 년 전 이전 회사에서 나는 처음부터 열정이 넘쳤습니다. 나는 회사의 사다리를 타고 엘리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나는 야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 회사 중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한동안 동료들은 나처럼 의욕이 넘쳤고 경쟁적이고 도전적이었지만 성취감을 느꼈지만 어느 시점에서 동료들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전에 질투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버드 졸업생이고 나는 그들이 악의 없이 나에게 밀어붙이는 것처럼 그들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차 정신적 압박감이 컸고 내가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대가 높았습니다.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덜 유능한 척하는 것이 더 나은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버드 졸업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력서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였고 힘들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능한 척하고 이 회사에서 부업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 처음에는 쉬웠지만 만약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 채 은퇴할 때까지 그냥 지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본사로 옮겨왔을 때 제자리에 있지 않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동료들과 일하는 것이 정말 즐겁고 환경이 당신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승호허 아이캔 고맙지 않은 고마움을 표현한 게 오늘 여기 온 큰 이유인데 전할 수 있어서 기분이 상쾌했고 그녀는 조금 수줍어하는 표정을 지으며 겸손하게 제발 내가 한 게 별로 없다는 표정이 암시했다. 잠시 대화를 나눈 칭찬에 감사하다 갑자기 생각이 나더군요. 그렇군요. 오늘 여기로 초대한 이유는 밥과 만나주셨으면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교수님이시고 저와 같은 하버드 졸업생이신 것 같습니다. 출판계 교수님, 그분이 쓴 책은 꼭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 하더군요. 좀 고집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당신이라면 들어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수 며칠 후 승호허가 저는 교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승호허이 인사했습니다. 문을 열자 신문에 열중하고 앉아있던 교수가 짜증난 표정으로 올려다보며 또 말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 캐서린이 나를 뒤에서 강하게 밀쳐 만나자고 애원했다. 당신 저는 테이 출판사 출신의 광수연입니다. 광수연은 하버드 졸업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력서에 다른 대학을 기재했고 최근까지 저의 과거 F에 대한 내용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제외되어 놀랐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교수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교수가 유쾌하게 웃으며 말했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적어도 당신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봅시다. 당신은 출판에 대해 논의하러 왔지요? 캐서린이 나에게 경고했기 때문에 나는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완고하고 까다로운 성격이었는데 이제 얼음이 깨졌으니 캐서린 교수의 재촉을 받고 나는 그와 마주 앉아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그가 기술적인 주제에 뛰어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우리의 대화는 아무렇지 않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캐서린에 대해 나에 대해 이야기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출판 업계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교수가 나에게 따뜻함을 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밥 당신은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선두가 될 수 있다면 날카롭습니다. 수석 편집자 저는 귀하의 대행사와 함께 출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베스트셀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에 대해서는 타협하고 싶지 않으니 최선을 다하세요. 광수연전은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는 그의 호의를 얻었고 승호허이 우리가 출판에 대해 논의하기를 바랐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했습니다. 광수연의 설득으로 그 완고한 교수가 감동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에서 교수님처럼 존경받는 분과 함께 일할 기회를 갖게 되리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교수님과 교수님이 펴낸 청년들을 위한 경영서가 날마다 기대가 되었어요. 제가 공동 작업한 것은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교수님과 함께 미래의 클래식을 제작할 수 있다고 확신했고, 그래서 저는 교수님과 제가 출시한 원준표가 계속해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저의 존재감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 작업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편집부에서 예전에 비해 엄청나게 성장했고 늘었다는 것은 단순히 탁월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장이나 평범한 시절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군중 속의 얼굴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승호허과의 관계는 직장 동료에서 데이트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혼했고 아름다운 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캐서린과 교수님을 만난 후 나는 탁월하기 때문에 내 직업이 싫었고 한때 힘들게 얻은 하버드 졸업생 타이틀도 포기했지만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CS 만남 덕분에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은 운이 좋았지만 지금 자신의 상황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을 보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조치를 취하여 기회를 기다리기만 하면 40세가 된 후에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평생 못 찾을지도 모르지만 40도 늦지 않았어 항상 빨리 기회를 잡는 게 낫다. 기회를 일찍 잡는다면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더 길고 알찬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묻고 싶다. 그게 정말 교수님 덕분에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겠죠. 제가 베스트셀러 편집자로 알려지게 된 건 부정할 수 없지만 교수님께서 제 작품이 마음에 든다고 하신 날부터 저는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겸손하면서도 열심히 일한 것이 베스트셀러의 성공에 확실히 기여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